깜깜한 밤, 강 한가운데 서울 한강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주위에 한강경찰대가 보이고 버스 안에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8시 23분쯤 잠실 선착장을 향하던 한강버스가 선착장 100m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평소하고 다르게 소방차랑 막 좀 분주하게 있어서 주황색 구명조끼인가? 그게 막 옆에 쌓여 있었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승객 82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튿날이 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사고 지점에 멈춰서 있습니다. 수심 때문에 당장은 인양이 어려워 사흘 뒤인 19일 오후 7시쯤 물때에 맞춰 옮길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버스는 기존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다 토사나 이물질 등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사고가 나기 7시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3분쯤 뚝섬 선착장 인근을 지나던 다른 한강버스가 무언가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당시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5에서 10분가량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중간쯤 갔는데 쾅 하는 굉음이 보통 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휘청하고 그 배가 시동이 꺼졌어요. 전혀 안내 방송은 없었고 누가 무슨 일이냐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서울시는 오늘부터 마곡에서 여의도 구간만 운항하고 압구정부터 잠실 구간은 당분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강버스가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하던 지난 17일 한강버스 높이 2m, 중량 5,000kg의 철제 부표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부표를 넘어뜨리고 선체 하부로 끌고 들어간 채 운항을 계속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발생부터 사고 원인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보고에는 야간 부표의 등화가 켜지지 않아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되어 있으나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장과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 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부표가 아니라 수상 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잦은 고장 등으로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운영됐던 한강버스는 다음 달 1일 운항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운항 재개를 연기하고 사고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강버스가 오는 주말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동 출자자인 이크루즈는 출자금 49억 원 외에 추가 투자금이 없지만 SH가 투입한 금액은 장기 대여금 270억 원, 단기 대여금 605억 원 등 모두 926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콜옵션 행사 요건이 까다로워 한강버스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공동 출자자인 이크루즈는 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란 겁니다. 민주당에선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 보증 서준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강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SH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강버스가 망했을 경우에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지적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판단으론 한강버스가 2, 3년 뒤부턴 흑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따릉이로 1시간 48분 정도 걸리는데 한강버스를 운행하면 117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117분이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거든요.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자꾸 우기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한 6개월 지나면 이용 패턴이 안정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잊어버렸잖아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걸리고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 그러면서 속도가 교통의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서 속도 경쟁에서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교통 사각지대 역할을 하는 그곳을 메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내년 봄 이후에는 한 2, 3년 지나면 아마 한강버스가 없는 한강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를 두고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 기대를 하고 88도로 막힐 때마다 저 넓은 강을 이용해서 좀 빨리 다닐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셨다 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되게 실망스럽게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멋지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그램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 시장은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조만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 느끼고 무탑승 시범 운행을 한 달 동안 하는 기간 동안 지금 한 절반 이상 지났는데 별다른 고장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월 초쯤에는 정식 운항을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교통이라면 안전, 기술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승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셔서 불편함이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울의 이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도록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